안녕하십니까. MBC 건강클리닉 남두용입니다. 이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겨울철에는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 발진으로 아토피 피부염은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 스트레스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만성적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 관리도 중요하고요. 또 증상이 금방 좋아지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MBC 건강클리닉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을 주제로 건강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치 선생님을 좀 소개해드리죠.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근무하셨고요.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 분과 전문의,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의 소아청소년과에 계십니다. 경혜찬 교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오늘 주제가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요즘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왜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질환은 아토피 피부염이고요. 예.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부모님들의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되고 있죠. 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자, 오늘 소아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먼저 유튜브 엠박스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올려드릴 거고요. 2대의 상담 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번호 055-259개 5100번과 5200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259개 5100번과 5200번 이렇게 2대 전화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전화 주시면 생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방송 중에도 언제든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2244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챙겨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주제 아토피 피부염 키워드로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소아에서 가장 흔한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아토피 피부염, 아이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흔한 피부 질환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네, 맞습니다.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아토피 때문에 애를 먹는 경험들 종종 있으실 텐데 일단 아토피 피부염이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을 먼저 주시죠. 네. 먼저 아토피 피부염을 얘기를 하려면 예. 아토피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토피는 이제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반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물질들, 예. 예를 들면 뭐 식품이라든지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아니면 꽃가루 같은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 면역계가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정상인데 네네. 그런 것들에게 대해서까지도 너무 과민하게 반응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를 아토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토피의 정의에 맞춰서 이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피부에 있는 우리 면역계가 외부 물질들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예, 바람에 예.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때문에 피부가 손상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보통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면 면역이 떨어져서 면역이 그러니까 너무 오히려 약해서 약해서. 네, 생긴다고들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정반대네요. 네, 사실은 반대로 면역이 잘 조절되지 않고 너무 과하게 일어나서 예.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이나 꽃가루나 진먼지, 뭐 진드기 같은 경우가 우리를 뭐 이렇게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거나 네.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이건 위험한 물질이구나 자체로 판단해가지고 과하게 반응하는 네. 그것이 이제 아토피 피부염으로 정의 네.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식품 같은 경우에는 네. 나쁜 물질이 아니라 섭취를 해서 우리 에너지원으로 그렇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반응하고 거부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물질인 줄 잘못 인식해가지고 네, 그렇게 맞습니다. 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요즘 이렇게 아토피 앓고 있는 친구들, 뭐 그것이 증상이 꽤 높든 그렇지 않든 간에 종종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렇게 흔해진 거 보면
분명히 추세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떻습니까? 요즘 진단 많이 받고 있나요, 아이들? 네, 아토피 피부염은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인데요. 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그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6, 7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예. 한 20-30% 정도에서 이야.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6, 7세가 될 때까지 예, 태어나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아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 정도로, 그렇군요. 그 정도로 많은 어린이들이 진단을 받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또 그 가족들의 삶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생각보다 굉장히 높네요. 10명 중에 2-3명 정도는 앓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것이 맞습니다. 중증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흔한 병이면 혹시 내 아이도 아토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내 아이에게 아토피 피부염이 생긴 건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가려움증인데요. 네.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한 습진성 피부 발진이다. 이렇게 대표적인 증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습진성 피부 발진. 이걸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피부에 빨갛고 거칠거칠하고 그러면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이 생기는데 네. 이 발진이 심해지면은 피부가 부어오르고 그러면서 진물이 나는 데까지 심할 때는 진행을 그렇죠. 하게 되고요. 예. 또 결국에는 이제 상처가 날 때까지 긁고 피가 나고 딱지가 앉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런 피부 발진들이 그냥 뭐 며칠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 수년 동안 그러니까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예, 반복하면서 심한 분들은 정말 계속되더라고요, 네, 이게. 맞습니다. 예. 오래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혹시 아토피 피부염이 아닐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특히나 가려운 거, 와, 이건 정말 심하면 이 가려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더라고요, 보면. 네, 맞습니다. 근데 아토피 피부염도 발생 연령대에 따라서 뭐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선생님.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영아형, 그리고 소아형, 그리고 성인형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예. 각각의 경우에 이제 특징적인 모양과 잘 발생하는 부위들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영아형을 먼저 살펴보면요. 생후 2-3개월 경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양측 뺨에 잘 생기고 턱이나 이마 같은데 얼굴 부위에 주로 잘 흔하게 약간 생기는데요. 벌게지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는 것을 태열이라고들 태열이라고 많이 부르죠. 얘기를 하지요.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아토피군요. 네, 태열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의 초기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예. 또 얼굴뿐만 아니고 몸통이라든지 팔다리의 바깥쪽 이쪽에도 잘 나타날 수 있는데 예. 주로 빨갛고 거칠고 진물 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예. 급성기 형태로 나타나고요. 심해지면 그러니까 진물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1, 2세 이후로 천천히 호전되어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예.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한 7세경까지 네. 절반 7살까지. 정도에서는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절반밖에 안 돼요? 네. 그럼 나머지 절반은 네. 계속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절반 정도는 소아형 아토피 피부염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요. 거기서 더 가면 또 성인형까지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주시죠. 네, 선생님. 네. 예. 소아형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2세에서 10세 사이에 유아와 초등학생에 주로 나타나는 아토피 피부염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영아형에 이제 얼굴과 몸통 이런 데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위는 조금 줄어들고요. 대신에 우리가 흔히 아는 부위죠. 팔 안쪽, 그리고 무릎 뒤쪽 이런 그거 쪽에 접히는 부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접히는 데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목과 손목, 발목 같이 그 부분도 접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위에 그렇죠. 잘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발진의 형태도 영아형에서는 급성기 형태, 빨갛고 진물이 나고 이런 형태였다면 점점 피부가 좀 어두워지고 맞습니다. 두꺼워지는 그런 만성 형태로 시커매져요. 네, 예. 바뀌게 되는데요. 이 상태가 이제 계속 진행을 해서 성인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예. 만성 형태가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많이 긁는 부위는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는 결정 형태까지 나타날 수가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그 말씀은 딱딱해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단단한 그 결절 형태로 단단한 혹 같은 게 생긴다. 혹 네, 같은 이렇게 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참,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도대체 이게 왜 생기는 건가? 이 발생 원인이 있잖아요, 선생님. 네. 이전부터 늘 들어왔던 말은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추정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어떤 그 원인이 좀 드러난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 뭐 100% 확실하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의사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큰 그림을 완성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다양한 원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발생하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인데요. 예. 이거를 간단하게 좀 두 가지 정도로 키워드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두 가지 키워드. 첫 번째는요, 그럼? 첫 번째는 피부 장벽의 손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알레르기 염증 반응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 장벽의 손상과 알레르기 염증 반응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네. 네. 우리 피부는 우리 몸과 외부를 나누고 외부로부터 우리 몸 안을 지키는 그런 장벽과 그렇죠. 같은 존재라고 구분 할 수가 짓는 있겠는데. 것이라 볼 수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선천적으로 피부 장벽이 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또는 영아기 때는 아직 피부가 성숙하지 않아서 좀 약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상태에서 뭐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 또는 까칠까칠한 옷이라든지 하는 그런 나쁜 환경에 노출이 돼서 예. 피부 장벽에 손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식품,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같은 이런 알레르기 항원들이 몸에 들어와서 쉽게 침투를 할 수 있겠죠. 네, 네. 예.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계를 잘 발달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균형을 무너뜨려서 결국은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발생하게끔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생기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그 심한 가려움증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가려우면 참지 못하고 결국은 긁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네. 예. 긁다 보면은 피부 장벽이 그 손톱에 의해서 또 그렇죠. 손상이 다시 되고요. 손상되고. 네. 손상되면 외부 물질이 들어와서 염증 반응은 더 심해지고 음. 또 가려움증은 더 심해지고 네. 또 긁어서 손상되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게 그렇습니다. 되는데요. 네. 예,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라는 것도 결국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예. 그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거나 또는 피부 장벽에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네.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 이제 쭉 들어보니까 그 피부의 원인 중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태어나면서부터 피부 장벽이 약한 유전자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이 유전과도 상관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상관이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부모 중에 한 명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게서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한 40~50% 정도, 또 부모 모두에게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률이 70~80%까지 상승을 상당히 하는 높아지네요. 것으로 볼 수 있고 예. 또 쌍둥이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경우도 있는데요. 예, 예.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가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 그러면 다른 한 명이 아토피 피부염을 가질 확률이 한 70%까지 올라가고요. 그렇군요. 네, 또 일란성 쌍둥이는 이제 형제와 같은 정도의 유전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토피 피부염 한 명이 가지고 있으면 다른 한 명은 한 20% 정도까지로 그렇군요.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유전자가 정말 유전적인 영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어떤 유전자가 그럼 아토피 피부염을 발생시키는지 이런 것들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좀 근데 밝혀졌나요? 네, 아직까지는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예, 있다 예, 말씀드릴 수 있고 몇 가지 밝혀진 것들 중에 살펴보면 피부 장벽과 관련된 기능, 피부 장벽 기능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이상이 있거나 한 것들이 일부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 말씀하신 대로 피부 장벽의 손상이라는 부분으로 그런 물질들이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피부 자체가 이 장벽 자체가 조금 좀 떨어지는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아토피염에 걸릴 수도 있겠다. 일단 이 정도는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피부 장벽이 좀 약하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게 되면 자녀도 아토피 피부염 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토피 피부염 저 진짜 못 봤거든요. 네. 저를 포함해서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긁고 이런 친구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억이 없을 정도인데 네. 예전보다 아토피 피부염이 늘고 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맞습니다. 예.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은 최근 이제 수십 년 동안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들이 선진국에서 유병률이 높다는 것은 또 잘 알려져 있는 예. 사실이고 예.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유병률이 점점점 올라간다는 것도 증가하고 있고. 네, 확인이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도시화라든지 그러네요. 발달된 위생시설이라든지 또는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는 문제들 또는 환경오염에 노출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이런 현상의 원인일 수 있겠다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추측이죠, 아직까지. 네. 추정이고요. 네, 너무 깨끗하게 살면 감염병에 덜 걸리는 대신에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이 얘기들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예. 우리 면역계가 균형 있게 잘 발달해서 알레르기가 안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는 예.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미생물들하고 접촉을 접촉하고 하고 네, 노출이 돼서 먹어도 보고. 네, 그래서 우리 면역계가 네. 이런 미생물들과 좋은 상호작용을 이루는 예. 그런 상태라야 알레르기 반응이 잘 안 생기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요즘 우리들의 환경은 사실 이런 환경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요. 맞죠. 네, 그래서 이런 환경 요인들이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화라든가 발달된 뭐 여러 가지 뭐 항생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 오염도 있을 수가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지나친 청결이 네. 아토피의 원인일 수도 있다. 네,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 추정. 네, 다시 또 더러운 데로 갈 수는 없는 문제기는 그렇죠. 하겠죠. 네, 예. 그래서 요즘에 또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뭐 피부에 바르는 유산균, 먹는 유산균 이런 것들 많이 챙겨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아, 바르는 유산균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침투될 수 네, 있도록 우리 몸에 들어와서 좋은 상호작용을 서로 가지면서 네네. 알레르기 반응을 좀 억제시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군요. 네. 그래서 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물고 빨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막 쇼파도 막 물고 막 바닥도 이렇게 막 기어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입에 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그냥 2개 놔두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독성만 이제 피할 수 있게 해주고 네. 일상생활에 그런 것들은 그냥 아이들이 자유롭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치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특히나 너무 어릴 때 항생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몸에 있는 좋은 유산균들이나 미생물들이 다 또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확히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는 네, 아직까지는 없는데.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가설들을 뒷받침해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기는 그렇죠. 합니다. 어쨌든 우리 그 도시화가 되면서 인공적인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초래한 어떤 그런 질병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지금 네. 조금 더 많은 연구 결과가 좀 나와서 확실한 원인이 무엇인지 좀 알게 되면 치료도 좀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예. 자,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2부 시간에 저희 그 아토피 피부염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화를 해도 되나요? 예. 네네. 그래서 어릴 네. 때 아기 때부터 네. 제가 그 옛날에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나치게 제 청결한 어떤 그 주부가 한번 나오셔가지고 진짜 네. 집안에 요거 먼지 티끌 하나 없어요. 네. 그런 데서 키우는 아이하고 네. 뭐 물론 기본적인 청소는 하지만 아이가 바닥에서 무슨 짓을 하든 그냥 놔두는 그런 이제 비교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옛날 기억이 나는데 네. 확실히 그냥 낳았던 그 아이가 네. 면역력이 훨씬 높게 측정이 되는 그런 걸 봤거든요. 네. 네. 아이 혹시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키우셨어요, 선생님?
이거 이거 전문가시니까. 네. 사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아, 그러셨어요? 네. 왜요? 그때는 이거 전공한 게 아니셨어요? 소아청소년과 예. 전공이 할 때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네 아이들이 그러셨어요? 네, 있는데요. 그러면 아이는 괜찮아요? 선생님 아이는? 네, 괜찮습니다. 저희 아들이 알레르기 비염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예, 예. 네, 첫째는 네, 괜찮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뭐 무술준엽님도 오셨고 손수연님 반갑습니다. 네, 닥차님도 오셨고요. 감사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여쭤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에 다 들어 있어서 스테로이드 여쭤보셨는데 무술준엽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세제도 물어보시네. 천연 세제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인공적인 어떤 세제를 쓰면 더 안 좋을 것. 10초 남았습니까? 예, 다시 라디오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MBC 건강클리닉 삼성 창원병원 소아청소년과의 경혜천 교수님과 함께 아토피 피부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MBC 건강클리닉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넥스톤에서 세계 최초 나노탄소 기술력을 가진 면상 발열 매트, 또 모든 날 모든 순간 행복한 청도 레일바이크에서 4인 탑승권을 추첨을 통해서 챙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고요. 자, MBC 건강클리닉 건강도 챙기고 또 선물도 챙기는 슬기로운 건강 퀴즈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아토피성 피부염은 피부가 외부의 물질들에 대해 너무 과민하게 면역이 활성화돼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천식, 비염, 만성 두드러기와 함께 대표적인 이것 질환이죠. 이것 질환. 자, 무엇일까요? 1번 알레르기, 2번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질환이냐 바이러스 질환이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샵 2244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든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고요. 자, 소아청소년과 경혜천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저희가 소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질환으로 쭉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근데 아토피 피부염이 참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더 심해져요. 네. 예, 그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네, 왜 맞습니다. 그럴까요? 네,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밤에는 활동량이 감소하고 또 온도가 낮을 때는 실내 난방을 또 틀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는 조건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건조하다는 것은 또 가려움증으로 맞아요. 이어질 수 있는 상극이죠, 부분이거든요. 상극. 네. 또 호르몬의 변화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몸에서 저절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 이름은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낮에는 좀 농도가 올라가고 밤에는 상대적으로 농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 영향으로 염증 억제가 조금 덜 되면서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조사가 있고요. 호르몬이 또 문제군요. 네. 그리고 또 낮 동안에는 학업이나 뭐 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활동에 집중을 하게 약간 되기 정신이 때문에 없죠, 네. 낮에는. 그러다 보면은 가려움증에 좀 신경 쓰는 부분이 좀 둔감해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네. 마지막으로는 아토피 피부염의 흔한 악화 인자 중에 하나인 그 진먼지 진드기가 침구류에 많이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베개라든지 이불 이런 데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러 누웠을 때 거기에 노출되면서 가려움증이 더 악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가려움증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일상생활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네. 잠도 잘 못 잘 때도 많고요. 정말 괴롭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이렇게 피부 증상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가렵고 너무 괴롭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서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네. 심리적인 문제에도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아토피 피부염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울이라든지 예. 불안이라든지 또는 그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죠. 네네. ADHD나 또는 이제 분노 조절 문제 같은 문제들이 동반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왜냐하면 있고요. 짜증 나거든요. 네, 일상이 맞습니다. 짜증 아닙니까? 네, 너무 네. 가려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셨다시피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네. 그게 오히려 또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그래요. 그런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 뿐만 아니고 이제 심한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문제, 또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 집중이 잘 안 되니까요. 그리고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잘 그렇겠죠. 안 되는 그런 예. 문제들. 그래서 다양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아이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자, 잠시 후에 저희가 아토피 진단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저희 소아청소년과의 경혜찬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송 참여 가능하십니다. 저희 상담 전화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역번호 055-259개 5100번과 5200번 이렇게 상담 전화 주시면 아토피 관련해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꾸준하게 치료하기로 잡아왔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그러니까 괜찮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잘 낫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참 골치거든요, 선생님. 네.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꾸준하게 치료하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부터 살펴보죠, 선생님. 네.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증, 그리고 특징적인 발진의 모양과 발생하는 부위, 그리고 만성적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경과,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 예를 들면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 알레르기 비염 같은 이런 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지 네네.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아토피 피부염이다 진단을 할 수 있겠고요. 네네. 이 중에서도 가려움증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가렵지 않은 피부 발진이다. 그러면 일단 아토피 피부염은 아닐 그건 가능성이 아토피가 높다. 아니군요. 네, 이렇게 가렵지 않으면. 네, 예,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이 어떤 특정한 검사 결과라든지 수치가 특정 수치 이상이다라든지 이렇게 객관적인 것으로 진단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아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진료 경험이 있는 그런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하죠. 네. 예, 저도 이제 받아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받았던 기억은 춥고 가려웠던 기억이 상의를 탈의해가지고 네, 네. 했던 기억이 있는데 피부 단자 시험을 아마 받으신 예,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 검사 좀 잠깐 설명을 주시죠. 네, 네,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알레르기 그 검사 없이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지 조건 중에 세 가지를 만족하면 이제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할 수가 있겠고요. 검사를 하는 이유는 악화인자를 찾아서 아토피 피부염이 나빠지지 않게끔 그렇죠. 거기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검사를 시행하는 건데요. 이제 피를 뽑아서 그 안에 알레르기 그 물질로부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항체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혈액 검사 방법이 있겠고요. 네. 또는 이제 알레르기 시약을 팔이나 등 위에 이렇게 맞습니다. 올려놓고 예, 바늘로 예. 살짝 찔러서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지 보는 피부 단자 시험 두 가지로 죄송합니다. 네, 시행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이나 또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피부에 너무 아토피 피부염이 심하면은 피부 단자 시험은 할 수가 없겠지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물 한 잔만 드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어떤 알레르기가 제일 많을까? 그러니까 진먼지, 진드기 있잖아요. 네. 이게 제일 많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다양한 알레르기 항원들이 있는데요. 이제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식품 항원하고 흡입 항원 이렇게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항원 중에도 식품이 있고 흡입이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럼 식품이라고 한다면 네, 식품이라고 하면 이제 어릴 때는 주로 우유나 계란, 콩, 그거 많이 먹는데요. 네, 이런 종류의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예.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부터는 계란, 우유 이런 것들은 많이 괜찮은데. 좋아지고요. 네, 대신에 견과류라든지 견과류 해산물 많죠. 같은 거, 네,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네, 식품 항원은 그렇고 흡입 항원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진먼지, 진드기 예, 예. 가장 흔한 원인 중에 또 하나고요. 그 외에도 꽃가루라든지 동물 털이나 곰팡이 같은 것들도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진먼지 진드기가 제일 흔하게 나오는 항원이기는 하고요. 근데 최근에는 반려동물 키우는 그쵸. 가구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많아요. 네, 그래서 동물 털에 대한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나 뭐 나무 꽃가루에도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 개나 고양이를 키우진 않아요. 네. 근데 그 키우는 집을 가면 네, 눈이 벌게지면서 네. 코가 꽉 막혀가지고 네, 네. 막 이런 증상이 있거든요. 네, 네, 이거 네. 그러면
양성인 거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를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그 병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아, 똑같은 병력?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마다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는 일이 반복된다 그러면 네네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진단의 단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이다 진단을 받았잖아요. 네. 치료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네,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환경 관리와 피부 관리입니다. 우선 환경 관리라는 것은요, 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원인이 되는 항원. 알레르기 항원, 예. 네, 요것을 회피하고 그렇죠. 예, 또 벗어나야겠죠. 알레르기 항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우리 피부를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 뭐 스트레스 같은 악화 요인들 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주변을 잘 관리하는 것이 환경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환경 관리 방법은 너무 다양한데요. 일단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예. 진먼지 진드기가 제일 흔하니까요. 예. 네, 온도나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를 네, 말씀하시는 한 거죠? 18에서 23도 또는 뭐 20에서 24도 정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 얘기는 너무 덥지 않기란 뜻이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습도는 40에서 50% 정도를 네. 유지하는 것이 습도가 높을수록 진먼지 진드기가 많이 증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침구류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세탁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요? 네. 너무 작은데. 55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로 네. 세탁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네. 요즘에는 건조기가 또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뜨거운 온도로 건조를 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될 수도 근데 있겠습니다. 햇빛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자외선 왜냐하면 제일 좋은 게. 그렇습니다. 네, 자외선에 의해서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햇볕이 가장 좋기는 하겠고요. 네. 또 진먼지 진드기가 살 수 있는 장소가 침구류뿐만 아니고 커튼이라든지 카페트라든지 또는 천으로 된 소파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털 달린 인형들 이런 데에 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으면 없애는 것이 또는 없앨 수 없다면 청소를 자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각각의 알레르기 항원이나 악화 인자들에 대해서 그 많은 회피 방법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일일이 지금 다 그렇죠. 말씀드리기는 네. 어렵고요.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상남도 아토피 천시 교육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어서요. 아, 네. 네. 여기에 가시면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상남도 아토피 천시 교육정보센터. 교육정보센터라는 곳이 네, 있군요. 이런 정보를 아. 우리 도민들께 또 잘 제공해드리고자 네. 경상남도와 질병관리청에서 지원해서 만든 그런 센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관리하시고 해야 될지 이런 매뉴얼 네, 같은 것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다고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피부 관리를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피부 관리. 네, 네. 피부를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깨끗하려면 목욕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목욕 방법도 중요한데요. 오래 하면 안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매일마다 30에서 37도 정도 약간 미지근한 물이 되겠고요. 뜨거운 물은 또 안 되고. 안 됩니다. 네. 피부 혈관이 확장되고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미지근한 물에 한 10분 이내로 샤워를 샤워를 하거나 끝내고. 목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세정제는 옛날엔 비누 쓰지 말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약산성 자극이 좀 심해서. 네네. 비누 근데 같은 경우도. 알칼리성으로 된 비누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자극이 좀 될 수 있고요. 예, 예. 우리 피부가 원래 약산성이기 때문에 약산성으로 된 세정제를 사용하면 그런 자극을 훨씬 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정제가 또 따로 있죠. 네, 아토피 피부염용 세정제가 예. 있고요. 또 떼수건이나 샤워볼 같은 걸 문지르는 행위는 절대로 하면은 안 되겠고요. 그렇죠. 그 말 그대로 긁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목욕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두드리듯이 몸을 닦아주고 물기가 예. 다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예. 보습제 바르는 게 이제 또 촉촉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 발라주는 것이 좋겠고 거칠다고 느껴지면은 그때마다 자주 발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어렵다 치료가 네. 잘 낫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스테로이드계 연고를 바른다든지 네. 하는 치료가 있지 않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말씀드린 그런 환경 관리나 피부 관리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미 발생한 염증을 없애거나 하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요.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효과가 좋은 것이 바르는 스테로이드 제제하고 바르는 면역 억제제
억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네, 바르는 스테로이드는 이제 피부에 생긴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서 가려움증도 줄여주고 또 손상된 피부 장벽도 회복시켜주고 이런 효과적인 약물인데요.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네, 부작용, 겁나요. 네, 부작용이 문제가 좀 심하다고 그런 얘기가 네, 있어서. 예. 있죠. 네. 그래서 초기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경우에 심한 염증이 이제 좀 가라앉고 난 이후에는 예. 스테로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바르는 면역 억제제로 좀 이때는 다시 바꿔서 바꿔서. 네, 사용을 하게 바르는 걸로? 되는데요. 네. 스테로이드제와 유사한 정도의 염증 완화 효과는 있으면서 예. 또 부작용은 스테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은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요. 네, 그렇게 그럼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사용하면 네. 확실히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닌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소아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치료들을 잘 이행하기만 한다 그러면 네. 큰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난치성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에는요. 중증이죠, 중증. 네. 먹는 면역 억제제, 전신으로 투여하는 면역 억제제를 그렇군요.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예. 다만 또 이 약이 고혈압이라든지 신장 기능, 간 기능 이런 데 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그래요? 네. 부작용이 장난이 아니네요. 뭐 물론 다 생기는 건 아니고요. 안전하게 쓰면 그럴 수도 괜찮은데 있다. 네. 근데 일부에서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는 좀 쓰기 어렵고 사춘기 지난 이런 그 청소년기 아이들한테 좀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겠고요. 네네. 이제 다행히도 이제 중증 소아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한테 들려오는 희소식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새로운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어서 헤매던 그런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잘 사실, 됐네요. 네네, 의사 입장에서도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막막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개발된 신약들이 있고 확실히 효과는 뛰어납니까? 네,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장기간 치료 받았고 또 잘 안 낫는다는 것이 확실히 확인된 분들한테는 또 여러 가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또 비용 절감의 효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키워드는요. 치료를 위해 넘어서야 할 것들로 정해봤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쓰는 연고, 스테로이드 연고이다 보니까 부작용 아까 걱정을 좀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네, 선생님? 바르는 스테로이드제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두려워하십니다. 예. 네, 스테로이드제 실제로 진료 중에 스테로이드제를 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만으로도 표정이 어두워지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예. 분명히 부작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작용에 대해서 효과에 비해서 부작용만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부작용에는 이제 피부가 좀 얇아지고 혈관이 확장되고 또 바른 부위에 털이 많이 난다든지 여드름이 나거나 피부에 이렇게 줄이 가는 튼살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의사들도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르는 스테로이드를 처방할 때에는 부위가 어딘지 또 얼마나 심한 부위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절한 강도의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하고요. 네네. 또 가능하면 짧은 기간 동안 좀 쓰려고 계속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그 스테로이드 이 부분을 네. 이거를 좀 잘 바르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기본 규칙들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이나 생식기처럼 얇은 피부에는 가능한 한 약한 걸 쓰고요. 네. 손발처럼 두꺼운 피부에는 강한 것을 더 사용하는 강하게.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2번까지 바를 수 있는데 한 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목욕 딱 끝나고 보습제를 한번 쫙 바른 다음에 그게 흡수되고 나서? 흡수되면 병변 부위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주시면 살짝 발라주는 되겠고요. 걸로. 네, 양도 중요한데요. 요만큼 짜서 손가락 한 마디만큼 짜서요. 예, 예. 검지 손가락 한 마디. 어른의 양 손바닥 넓이만큼 바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정도 되겠습니다. 면적에 네,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해서 네,
바른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아토피 피부 잘 낫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막그 민간요법도 막 찾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우려도 좀 하시는 것 같던데. 네,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는 시간과 노력이 들고요. 네. 또 스테로이드를 써야 된다고 하면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른 데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체질을 바꾼다, 뭐 완치시켜줄 수 있다, 특효약이다 이런 말들에 현혹이 되어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종류도 다양하지만은 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런 민간요법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보통은 이게 스테로이드 바르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감염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또는 막 약초 같은 것들을 바르면 거기에 대해서 또 알레르기가 추가로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친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네네. 민간요법을 하는 시간 동안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잃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대로 된 치료를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먹는 얘기 좀 해주세요. 먹는 게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아토피 피부염에서 그 식품 항원이 아까 전에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아이들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나머지 전체에? 전체 소아 아토피 피부염 환자 중에 3분의 1 정도, 3분의 2 정도는 식이 제한을 하지 않아도 안 해도 됩니다. 되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식품을 제한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진행을 하고 네. 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다 제한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예. 실제로 먹었더니 아토피 피부염이 나빠진다. 아니면 끊었더니 좋아진다.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서 제대로 식이 제한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BC 건강클리닉 오늘은 소아청소년과 경혜찬 교수님과 함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OX 퀴즈는요. 아토피 환자는 목욕을 자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OX. X입니다. X. 네. X입니까? 네, X입니다. 올바르게 아니, 청결하게 목욕을 좋다고. 네. 예. 그래서 그 올바른 목욕을 하는 것이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네. 피부 수분 공급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매일마다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 샤워하는 것이 예.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네. 특히나 여름철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땀이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네, 더 자주 샤워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런 뜻에서 네. 목욕을 자주 해도 괜찮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짧게, 그렇죠?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미지근한 물로. 네. 자, 다음 OX 퀴즈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다. OX. 네, X입니다. X. 네. 예. 아토피 피부염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만성 알레르기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예.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옮기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옮지는 않습니다. 이건 정말 다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OX 퀴즈 또 풀어보겠습니다. 부모가 흡연을 하면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될 수 있다. OX. 네, O입니다. O. 네, 그래서 담배 연기는 대표적으로 아토피 예. 피부염뿐만 아니라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같은 그런 질환들의 악화 인자거든요. 네. 그래서 내 아이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한번 금연을 계획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 담배는 진짜 모든 진짜 만병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네.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 프로를 해보니까. 네. 금연하셔야 되겠고요. 다 마지막 OX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 참 좋아하는데 소아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 OX. O입니다. 아, 네. 안 되는군요. 네. 사실은 안 된다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예. 하지만은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환자에서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죠. 그래서 게다가 손상된 피부 장벽을 통해서 동물 털들이 침투해서 아토피 피부염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추천해드리고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MBC 건강클리닉 슬기로운 건강 퀴즈 정답은 1번 알레르기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 전해주십시오. 아토피 피부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단번에 낫게 하겠다는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힘들지만 꾸준히 치료하다 보면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50%에서 또 성인이 되기 전에 한 7, 80%에서 좋아지는 병입니다. 혹여 우리 아이가 중증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약들이 또 새로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우리 아토피 피부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인생에서 아토피 피부염은 자꾸 희미한 그냥 흔적이나 또 어렴풋한 기억 정도로만 남을 수 있는 시기가 올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네, 희망을 잃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아청소년과 경혜찬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MBC 건강클리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